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주 오늘도 시장이 쉽지 않은 흐름이 연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지난주에 이제 낙폭을 축소하면서 한 3거래일 정도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연 이틀 또 시장이 또 주저앉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섹터까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가 정말 맥을 추리지 못하고 많이 밀려 내려온 하루였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지수가 올라가면 또 그에 따라서 환호를 하면 또 시장은 급락으로 화답을 하는 이 연속되는 흐름이 매우 반복되는 흐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시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면서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시장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하루에 두세 개 정도 나오는 시장의 주도 종목에 한해서 좀 집중하는 전략과 또 종가 위주로 매매를 해서 손실이든 수익이든 최소한으로 어, 커달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손절을 할 거면은 3에서 5% 내에 손절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는 것이고 또 종가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모멘텀이 이어지는 종목이라면 돌파하는 흐름에 분할로 청산을 해서 수익을 청산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위아래 출렁임이 심하고 또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료도 좋아 보이고 저러한 재료도 좋아 보이고 또 돈이 시장이 테마가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장이 연속된다라는 느낌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2년물 채권 금리 굉장히 수상합니다. 어제도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다시 채권 금리를 체크를 한번 하고 가보죠. 나스닥 선물이 아까 좀 더 많이 빠졌었는데 일부 회복을 하고 가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다가 좀 내렸네요.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보여지고 달러에는 장중에 무려 150원을 넘으면서 42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쓰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아비 규환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고 거기에 이제 안정된 추세로 또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년물 금리도 무려 4.5%가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5%까지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미 재무부 앨런 재무장관이 채권 바이백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평온한 흐름 속에서 그러한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어, 단기적으로 이미 물려버려 있던 종목을 손을 대는 거는 사실 실익이 없는 건데요. 단기적으로 내가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빨리 정리하고 또 현금 확보를 하면서 이 다음 기회를 노려보기 위함에 시황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국내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흐름 및 테슬라 실적이 불러온 증시 하락 아직도 여전히 험난한 시장 모습 속 여전히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 무난한 출발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 장 전부터 나스닥 선물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작부터 조심해서 시장을 바라봤어야 되고요. 특히 오늘 장 전에 이 폴란드에서 원전 관련된 호재가 하나 날아왔죠. 그렇다면 오늘은 다른 거 다 대쳐놓고 원전 관련주를 조금 봤던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의 갭이 매우 높이 떠서 대장주들은
그랬는데 시가의 갭이 높지 않았던 일부 후발 종목군들이 오히려 매매하기는 더 편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오늘 이쪽 섹터가 시장에서 매우 셌고, 네, 2주라는 타임테이블을 남겨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고객 예탁금이 50조가 깨졌네요. 49조 원대 유지하고 있고, 신용 잔고도 9조 3천억에서 16조가 깨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의 약화 속에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지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난잡했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밀렸다가 장중 1.5% 정도 반등을 하고 다시 밀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안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라 흔들림도 많았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수급 잠깐 보면은 개인이 양매수인데,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을 5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이걸 다 환매수하면서 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최근에는 선물 포지션을 중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시장에 대한 확신과 방향성을 명확히 갖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우리든 다 똑같은 환경 속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고 답답한 시장이지만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좀 보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일 장중 나스닥 선물이 넷플릭스 호실적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것에 비하면 오늘은 그와 정반대의 흐름 속의 시장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간밤 미 증시는 불안한 모습 속에 하락 마감하였고 10년물 미 국채는 4.2%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담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장 마감 후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사실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저는 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시장의 환경이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매우 가혹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의 하락 영향과 장 초반부터 진행된 메이저의 매도세 속 전일 반도체 섹터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IT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서비스 업종 할 것 없이 매도 폭탄이 하루 종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매수하던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 추세적인 매도로 전환하는지 정도는 체크하면서 봐야 될 듯 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뭘로 연관짓냐면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이 네 종목에서 수급이 심각하게 이탈하면서 추세를 깨버리는지, 아니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추세를 다시 지키면서 시장을 지켜주는지를 보기 위함에 적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소수의 종목, 소수의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급의 종목이 눌림해서 타이밍을 잡아야지 어중간한 종목으로 봤다가는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2차전지였고요. 대장주의 신고가 흐름 이후 무너지게 되면 항상 시장은 주도주 부재에 따른 잡주들의 판이 이어지는데, 지금의 시장이 그러한 듯 합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테마와 개별 종목군들의 이슈에 따라 급등락이 연속되는 시장인지라 웬만큼 좋은 호재가 아니다 싶으면 패스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매매 횟수를 줄여 최고의 종목에서 물리고 최고의 종목에서 매매 대응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폴란드에서 원전 관련 호재가 날아오며 그래도 원전 섹터가 일부 테마를 형성해줘서 매매할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장 막판 재건 관련주의 강세 속 시간에 초강세 마감 정도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시장을 보면 베트남 개발이라는 종목이 71원에 상패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폭탄 돌리기 하고 있고, 무중 테마를 탔던 종목들이 날아다니며 동시에 세상 모든 잡주들이 장중 뛰었다 죽었다를 무수히 반복하는 혼란스러운 장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본 필자는 말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 만일 내가 그러한 종목에서 수익을 본다는 것은 나에게 나쁜 습관을 줄 뿐더러 다음에 그런 종목에서 매매하다가 잘못 걸리면 엄청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물리더라도 주도주 강한 종목에서 손실이든 수익이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는 종목군들을 많이 뺐어요. 오늘 2차전지가 빠졌기 때문에 리뷰는 말로 하도록 하고,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정치 테마 주는 시간이 되면 주말에 한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고, 정시 테마는 이제 슬슬 관련 종목군들을 뽑아서 놓고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기사로 인해서 장 막판에 올랐죠. 저도 장 막판에 봤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드론 관련된 기사에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었고, 오늘도 장 막판에 이 자잘자잘한 기사 하나에 엄청나게 시장이 파급력이 좀 센 시장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슈 트래킹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듭니다. 자, 먼저 미 증시 먼저 좀 보고 넘어가면, 나스닥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이 추세대 상단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래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바닥을 짚고 돌리는 모습이 그려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하락하는 추세대가 존재를 하고요. 이 당시에는 좀 돌파를 시켜고 바로 좀 올라왔는데, 이러한 추세대들이 또 만들어지죠. 이러한 추세대들이 이 안에서 또 걸려서 내려왔다가 21선을 다지고 올라가면 시장에서는 뭔가의 호재, 뭔가의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베어마켓 랠리의 신호는 좀 없는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이 뭐 조만간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바로 깨고 내려오는 것보다도요, 그런 점을 좀 기다리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지금 대외적인 악재가 많고 시장이 불안해서 주식시장이 더 폭락할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그러한 근거를 확인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악재도 이미 많이 시장에 노출되었는데, 그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얼마나 반영이 됐냐, 경기 침체 정도를 얼마까지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간에서 단순하게 보면 21선을 지금 막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종목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2차 전지부터 보죠. 최근에 신고가를 쳤던 에코프로, 일단 신고가를 친 이후에 여기에서 빠르게 계속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쭉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 보유자 영역으로 저는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보유자는 가져가되 신규는 굉장히 들어가기는 어렵죠.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 SDI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1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IT 반도체 SK 하이닉스 의미 있는 구간까지는 일단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속된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랜만에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요. 오랜만에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 외국인이 샀다가 오랜만에 좀 팔았는데, 이 자리에서 지지하고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괜찮겠다 싶고요. 삼성전자는 그냥 뭐 종목이 약하니까 약한 종목이라고 빼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까지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던 네이버도 일단 약간 횡보성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이버도 반등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원전주가 좀 셌죠. 오랜만에 두산 에너빌리티 좀 강세로 전환이 됐는데, 워낙 윗구간에서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따로 매매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한정 기술이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는 조금 가벼운 편입니다. 두산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 기술이 이러한 원전 이슈로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파동이 한정 기술에서 나오는지 정도 체크하고 좀 보면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G2 파워라는 게 과거에도 원전 안에서 걸렸다면 상한가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상한가 혹은 20%대 상승을 굉장히 많이 줬던 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원전 이슈에서 가장 강했던 모습이고요. 오늘도 저는 G2 파워를 좀 매매를 좀 하고, 이런 구간에서 돌파로 좀 따라 붙어서 짧게 수익을 좀 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마지막에 상따를 좀 하고 넘어가려는데 상따는 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장주, 단기적인 이 원전 흐름에서 대장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찌됐든 내일 갭을 뜨고 밀리고 며칠 지지고 볶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G2 파워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신기계
왕년의 대장주죠. 왕년의 대장주고 오늘 거래 대금이 오랜만에 좀 많이 붙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분봉상에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내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기준봉이 좀 만들어져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앞구간에서 올라올 때는 흐름이 어떤가요? 이 앞구간에서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빠릇빠릇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신고가를 치면서 가는 모습인데 뒷구간에서 올라갈 때는 이 앞에 엄청난 매물을 먹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까지 가기는 불가능하다. 단기 반등 정도 성격이 나올 가능성만 있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BHI라는 종목도 다른 종목군들과 다르게 이제 상한가를 가고 그런 종목은 아니었는데 추세적 흐름이었는데 최근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N파동이 하고 나온다면은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N파동을 3파동으로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대장주급의 종목이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원전 섹터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종목군들이 난잡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난잡한 이 베트남 개발이라는 종목 보면 올라갈 때도 거의 뭐 광기의 종목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아주 무섭게 떨어지고 또 반등도 상한가 가고 이거 보면 과거에 막 이트론, EID 뭐 이런 종목군들 생각이 문득 나는데요. 뭐 무섭죠. 무서운 종목인데 지금 무서운 종목이 이런 짓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베트남 개발로 인해서 이 동전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피해서 보시는 게 현명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종가 매수를 좀 하고 매도를 했던 이 종목군들은 아침에 한번 더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탑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어제 종가에 매도하고 오전에 좀 밀렸을 때 어제 동시효과에 매도를 하고 밀렸을 때 뭐 이런 구간에서 돌파로 들어가서 좀 짧게 매매를 하고 나왔고 오늘은 거의 매매한 종목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 지역원 관련해서 원래 데모가 시장의 전체적인 대장이었습니다. 지금 장 후반에 미국에서 TF팀을 우크라이나와 만든다. 미국에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 유럽보다도 좀 더 시장에서 더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그 정도로 임팩트 있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굉장히 좀 강하고요. 이제 좀 흐름이 좀 강한 것 같고 내일장에 이 종목이 신고가를 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왔다가 밀려서 쭉 올라가서 누구 하나가 신고가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다 아래 구간에서 올라오는 거라 얼마나 매물이 많겠습니까? 올라오면 다 매물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장이었던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서한기 데모 정도 선에서 종목을 봐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오늘의 베셀이나 뭐 하이버항공이나 하이즈항공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 보시다시피 시간의 강세를 보이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시장은 시간에 올려서 떠넘기는 흐름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우량주 너무 좋은 종목군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종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기가 참 뭐한 그런 부분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지난번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장기 평선에 걸렸죠. 그럼 당연히 조정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이 23만원 언저리까지 내려왔을 때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던 이 로봇 관련된 종목 SBB테크인데요. SBB테크인데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이런 구간
일단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시간에 좀 밀렸었는데 뭐 미증시 하락에 의해서 밀렸을 수도 있고 이런 구간에서 뭐 크게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빠지는 흐름만 아니라면 이런 종목도 다음 주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크네요. 저가에 들어가서 고가에 팔 수만 있었다면 뭐 엄청난 종목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15%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11% 상승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참 큰 흐름인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가 대비해서는 또 많이 올랐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결국은 밀렸다가 이 구간이 돌파되면 한 차례 더 시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하겠지만은 한미글로벌도 이때 이제 올라갈 때 9월 1일인가요?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던 지라 한미글로벌도 9월 1일날 올라갈 때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종목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뭐 3거래일 정도 지지고 볶고 하다가 급락시키고 올라가고 뭐 모멘텀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저는 비슷한 흐름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생각하고 저가 구간에서 내일 시가 개파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이 있다면 그때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시장 많이 힘듭니다. 시장 많이 힘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베팅을 한다면 반으로 줄여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